먼저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세 장의 카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동시에 품고 있어요. 탑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카드는 지금 당신의 내면과 현실에서 동시에 커다란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려 온 부분이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 있었고, 결국 그 균열이 지금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계속 쌓여오던 압박, 주변 사람들의 기대, 스스로 만들어낸 의무감,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시점에 들어온 거예요. 탑 카드는 무너짐 자체보다 무너져야만 새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겪는 혼란은 새로운 방향성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인 3펜타클 카드는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당신이 하고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 교습소 운영, 투자 계획, 새로운 진로 고민까지 겉으로는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느라 분산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카드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 모두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3펜타클은 기본기, 구조 만들기,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기반이라는 의미가 강한 카드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반 공사처럼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의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후에 단단한 구조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카드는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쳤던 사람에게 새로운 조력이나 도움이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보여줘요. 어떤 방식이든 당신이 혼자 버텨온 구조가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과정이 조용히 모여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카드인 매달린 사람은 지금의 당신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카드라고 느껴져요. 이 카드는 멈춤, 관점 변화,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비와 내면적 통찰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고요하게 혹은 잠시 멈춘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정,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다짐, 관계에서의 거리감 조절, 미래에 대한 전략적 선택까지 모두 이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는 일부러 멈춘 듯한 시간이 사실은 방향을 완전히 다시 잡는데 필요한 과정임을 말해줘요.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 내면의 구조가 더 크게 재배치되고 있는 시기예요. 세 장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의 당신은 혼란과 정리, 그리고 재정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탑 카드가 낡은 감정과 낡은 방식, 그리고 오래 쌓인 압박을 무너뜨리고 있고 3펜타클이 새로운 기반을 쌓는 실제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매달린 사람이 그 과정에서 내면적으로 깊은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구조예요. 물리적 변화와 감정적 변화, 그리고 실제적 준비가 서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흔들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성장의 전조라고 봐야 해요. 그동안 큰 책임을 홀로 감당해온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자체가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도 최근 들어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불안이 올라오거나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반응이 나타날 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의 카드는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흔들리는 감정은 잘못된 방향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며 앞으로의 큰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신은 사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노력이 이제 구조로 모여가고 있어요. 교습소 이전 생각, 학원 운영 방식 재정비, 유튜브와 블로그의 성장, 투자 계획 정립까지 모든 조각들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안정된 미래로 데려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느끼는 피로감도 방향을 잃어서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정리되는 과정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관계에서도 매달린 사람 카드는 거리감 조절을 강조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맞물려 있어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전의 경험들이 쌓인 결과예요. 그 경험들이 지금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만들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흐름은 건강한 변화예요. 감정적 독립은 이제 당신이 앞으로 가져갈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세 장의 카드가 말하는 당신의 현재는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큰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에요. 무너짐처럼 보이는 변화는 더 나은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청소 과정이고, 멈춘 듯한 고요는 방향을 정확히 잡기 위한 내면의 정렬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노력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의 당신은 흔들리고 있지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확한 길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펼쳐진 카드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한 톤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스, 퀸 오브 컵스, 포 오브 펜타클스라는 흐름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압박이 꽤 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도 왜 이런 구조에 묶여 있는지 완전히 설명하진 못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의 결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성장시키고 동시에 잃지 않기 위해 빗장을 걸어두려는 복합적인 감정 안에 있습니다. 먼저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스는 상대가 지금 어떤 목표나 책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이 카드는 겉보기에는 밝고 가볍지만 실은 매우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은 카드입니다. 상대는 지금 자신의 생활 구조나 재정 문제, 혹은 미래와 관련된 안정적인 부분을 실제로 바꿔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든 그 사람 개인의 커리어든 지금은 무턱대고 움직이기보다는 기반을 조여잡고 싶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 보이거나 생각보다 가벼운 톤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속마음은 꽤 무겁고 구체적입니다. 특히 펜타클의 기운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즘 머릿속을 차지하는 고민 대부분이 감정보다는 생계, 안정, 실력, 성장, 책임과 같은 단단한 영역에 더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금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감각이 그 안에서 계속 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퀸 오브 컵스는 상대방의 감정적 깊이가 상당히 섬세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단순히 괜찮다라고 넘길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생각을 가슴속에서 오래 묵히는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면 멀찍이서 그 감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루는 성향이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현재 상황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지금 감정적인 문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봐 경계를 세우는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감정이 좋고 따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스와 퀸 오브 컵스의 조합은 감정은 깊지만 행동은 조심스럽다는 상태를 나타내며 자신의 기분이나 선택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시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는 흐름도 함께 보여줍니다. 마지막 카드인 포 오브 펜타클스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카드는 무엇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이 잃을까봐 두렵다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대는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잃지 않느냐에 훨씬 더 초점이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고 그 때문에 변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스가 미래를 위한 토대, 퀸 오브 컵스가 섬세한 감정, 포 오브 펜타클스가 안정에 대한 집착이라면 이 세 가지는 함께 모였을 때 굉장히 구조적인 의미가 됩니다. 상대는 지금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감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로 돌아올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리듬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갑작스러운 감정적 소동이나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담담하게 일상적인 루틴을 수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층위의 고민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압박, 감정의 깊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안정에 대한 집착이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그 안에는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감정을 재정리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다시 세우려는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무언가를 깊게 느끼면서도 움직이기 전에 체계를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손은 쉽게 놓지 못하고 가슴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신중하게 계산하는 상태. 지금 이 복합적인 감정 구조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펼쳐진 카드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카드가 전체적으로 비추는 분위기는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강렬한데 그 안에는 당신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심스러움까지 함께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천천히 그 사람이 느끼는 당신의 이미지를 흐름으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 카드는 지팡이의 에이스가 거꾸로 나온 모습이고 가운데 카드는 별, 오른쪽 카드는 컵 아홉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조금씩 결이 달라서 이게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인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같이 비추는 거울처럼요. 먼저 지팡이 에이스가 거꾸로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을 처음 바라봤을 때 단순히 외적인 매력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도 보여요. 쉽게 불이 붙어서 갑자기 뜨거워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듯 신중하고 깊이 관찰한 뒤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느낌이 거의 없고 오히려 단단한 내면에서 오는 차분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흥미롭다는 감정보다는 궁금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신이 단순한 첫인상으로 다 읽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지팡이 에이스가 거꾸로일 때는 겉으로는 잔잔한데, 안쪽에는 말하지 않은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인상도 함께 남기거든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만한 깊이, 생각, 감정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을 바로 알아채기 힘들어서 더 관심이 가는 거죠. 마치 겉은 고요하지만 안쪽에는 단단한 열이 있는 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당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조금도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별 카드는 이런 인상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줘요. 이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매력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닿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죠. 별 카드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 혹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에게 묘한 동경 같은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 있거나 더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별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단순히 좋아해서 설레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느끼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태도, 눈빛, 몸짓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치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향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존경이나 신뢰 같은 감정을 이미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별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지키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당신의 말투나 태도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면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쪽의 컵 아홉 카드는 확실하게 말해줘요. 이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사람, 즉 스스로를 꽉 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삶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과의 관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매달리는 모습이 전혀 없고 주어진 감정과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존경과 매력,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단단하고 매력적인 만큼 다가갈 때도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컵 아홉이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익숙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스스로 너무 열심히 살고 스스로를 가꿔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어색해 보인다는 느낌을 이 사람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당신의 안쪽을 더 알고 싶어도 그 깊이에 닿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신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세 장의 카드 흐름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꽤 뚜렷하게 나타나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말하지 않은 열과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깊이가 상대를 매료시키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배워보고 싶은 사람, 닿고 싶지만 쉽게 닿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지금 앞에 놓인 카드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두고 있는 감정들이 은근하게 스며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카드에서 손 위에 새를 올려두고 바라보는 모습은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할 때 꺼내지 못한 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줘요. 마치 조금만 다가가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존재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처럼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애써 조절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거나 담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럽고 조금은 불안하고 혹시나 당신이 멀어질까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걸 스스로 막는 모습이 보여요. 두 번째 카드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호감을 의미해요. 어두운 실루엣 안에 따스한 빛을 품고 있는 형태처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당신을 향해 뻗어나가는 무언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가벼운 흥미나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 지켜보고 싶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늘 한결같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당신을 대할 때 스스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동반돼 있어요. 그 마음이 은근히 자신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당신을 향한 따뜻함이 확실히 있어요. 마지막 카드는 이 사람이 속마음을 숨기는 이유를 더 뚜렷하게 보여줘요. 높은 탑처럼 솟아있는 구조물과 그 위의 눈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상황을 관찰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안전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당신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는 않을지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검열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더딜 뿐이지 마음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강하고 깊게 느끼기 때문에 더 약해진 자기 자신을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커요. 속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을 흔들어 버릴까봐.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싶어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표현이 건조하거나 느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그 속에서는 감정이 계속해서 고요하게 불어나고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늘 신경 쓰고 있어요. 당신의 말투나 표정 하나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마음이 요동치거나 하루 종일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의 움직임을 티내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는 걸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과 한 걸음, 멀리서 지켜보려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향한 감정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감정이 커질수록 스스로를 단속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오래 가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 않는 대신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했을 때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워해요. 당신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나 부담이 되거나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당신이 자신에게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면 자신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향한 속마음의 중심에는 안정과 따뜻함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함께 섞여 있어요. 당신이 자신에게 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가도 바로 다시 중심을 잡고 침착한 척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과 관련된 감정은 훨씬 깊고 오래 흔들리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앞으로 관계 흐름입니다. 보여주신 세 장의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지금 두 분 사이의 흐름이 단순한 감정의 오르내림을 넘어 아주 깊은 층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져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풀어드릴 때 각각의 카드가 던지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드릴게요. 존댓말로 차분하게 그리고 살짝 속삭이듯 이야기해드릴게요. 사진 왼쪽의 카드는 밤하늘 아래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중심에 있고 그 위로는 달의 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카드는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내면의 진실과 감정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줘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서로의 취약한 부분, 말하지 못했던 감정, 혹은 오래된 패턴 같은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단번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향한 마음과 동시에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두 분 사이에서는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어요. 상대는 당신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꽤나 깊이 있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양면성 때문에 상대는 마음속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번갈아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거나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정의 휘발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진심의 움직임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운데의 카드를 보면 서로 마주서서 손을 뻗은 두 인물 사이에 빛이 흐르고 그 위에는 보호받는 듯한 상징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맞대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해줘요.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올라온 감정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서로를 향한 연결이 명확해지고 견고해지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멈칫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싹 트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지금 상대는 당신을 향한 감정에서 확신이 생겨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잘 몰랐던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카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보다 서로의 눈빛이나 분위기에서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그 감정이 이제는 서로를 밀어내기보다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카드 생명의 나무가 서 있는 장면은 앞으로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 연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형태로 확장된다는 흐름을 보여줘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굳건해지고 갈등이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관계로 자리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특히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가 강해요. 상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이전보다 조금 더 진솔해지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역시 이 관계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의 균열이 조금씩 치유되고 감정의 여백이 다시 생겨날 흐름이에요. 앞으로의 관계는 처음엔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흐르는 듯하지만 점점 더 뿌리를 깊이 내려요. 둘 중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떠밀지도 않는 안정적인 연결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에요. 중간중간 오해나 감정적 미세한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관계가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당신이 뽑아 올린 이 조언 카드는 전반적으로 관계 안에서의 감정적 거리두기, 내면 정리, 그리고 상대와의 에너지 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으로 읽혀요. 전체적으로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지금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고 스스로가 원하는 관계의 방식과 에너지를 다시 정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는 감정의 무게를 부드럽게 풀어가듯 길게 들려드릴게요. 당신 앞에 나온 첫 카드는 검을 들고 있는 인물이 고개를 옆으로 돌린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보통 예리한 관찰력, 신중함, 말과 행동을 조절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요. 상대를 향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고 그 불분명함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느껴져요. 이 관계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어요. 상대의 변화, 말투의 미세한 떨림, 잠시 뜸을 들이는 간격, 예전과 다른 텍스트의 온도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 예민함이 지금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면도 커지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상대의 의중을 읽기 위해 너무 촉을 세우지 말고 지금은 당신 자신의 중심을 먼저 다시 잡아라.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는 것보다 당신의 기준과 감정이 어떤지 돌아보는 게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나온 컵 4개는 감정이 멈춰있는 카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공허함과 갈증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카드를 보면 평평한 배경 위에 컵들이 정돈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흐름이 없고 에너지가 고여 있어요. 이 모습은 당신이 관계 안에서 느끼는 미묘한 외로움이나 아쉬움,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건 뭐지? 라는 허전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그 감정적 깊이에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하거나 어떤 날은 가까이 다가왔다가 또 어떤 날은 멀어지는 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작은 균열 같은 게 생겼고 그 균열을 스스로 메꾸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지쳐가는 상태에 가까워요. 컵 4개는 이런 조언을 건네요.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지 말아라. 감정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음을 소비하기보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라.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는 불꽃 속에서 2개의 막대를 다루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카드는 에너지의 제어, 관계의 주도권, 그리고 내면의 열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를 의미해요. 지금 당신은 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마음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냉정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이라고 느껴져요. 상대는 당신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 강할 때는 잠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물러서면 다시 다가오려는 흐름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상호작용은 둘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서로가 가진 불안감의 결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이 카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관계의 열기를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지금은 불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상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신의 열정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주도권이 보다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세 장의 카드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관계 조언은 이렇게 흘러가요. 당신은 이미 상대의 속마음과 변화되는 흐름을 감각적으로 잘 읽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당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상대가 진심인지 아닌지, 이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은 잠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지금 필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은 누군가를 깊게 좋아할 때 감정의 진폭이 커지면서 때로는 상대의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의 흐름이 상대 중심으로 흘러가고 당신의 감정은 부수적인 위치에 놓이기도 해요. 컵 4개가 나타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기억해야 할 때다.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바라보면 당신의 현재 상황이 마치 조용히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확실히 잡기 직전의 고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되는 시기, 그리고 결정의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더 정확할 거예요. 첫 번째 카드 이완즈는 당신이 이미 길을 하나 정해두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점검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단순히 망설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사람, 방향을 주도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잠시 멈춰 미래의 지형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당신은 이 카드처럼 목표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에요. 단기적인 성공이나 작은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하나로 이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겪는 고민도 사실은 방향 상실이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 조정 과정에 가까워요. 교습소 이전, 수익 구조 재정비, 향후 시험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하나의 축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나타난 것은 지금의 당신이 단순한 고민의 단계가 아니라 곧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카드 사컵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는 카드예요. 누군가 보면 당신이 성취를 이뤄나가고 있고 상황도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유 없이 공허하거나 뭔가 마음이 꽉 차오르지 않는 느낌, 혹은 똑같은 루틴이 지겹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이 카드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기회나 변화가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주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일에서 미묘한 거리감, 집중력 저하 혹은 주변 사람과의 단절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본질은 무기력이나 지침이 아니라 정서적 재정비예요. 마음이 한번 크게 흔들린 이후에 찾아오는 회복기의 고요라고 보면 돼요. 당신이 최근 겪은 감정적 소모, 관계에서의 긴장, 여러 가지 시도들이 누적되면서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카드인 정의 카드는 지금의 당신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신호예요.
이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 불안이 아니라 균형, 흔들림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택을 의미해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흔들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분별해온 끝에 내려지는 선택이 될 거예요. 정의 카드는 특히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난 선택을 의미하기도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 앞으로의 선택은 모두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방향을 우선으로 하게 될 거예요. 관계든 진로든 돈이든 일상이든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세 장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의 당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단계가 이미 끝났고 다음 단계는 눈앞에 와 있으며 지금은 그 사이에 잠시 멈춘 지점에 서 있는 상태예요. 이완즈는 준비 완료, 사컵은 감정 정비, 정의 카드는 결정 직전의 균형을 의미해요. 이 흐름은 당신이 곧 아주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의 다음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을 말해줘요. 특히 정의 카드는 중요한 서류, 계약, 이사, 시험, 교습소 운영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안정된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은 지금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조용히 정렬시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고요 속에 서 있어요. 지금의 감정적 흐름이 어떻든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선택은 곧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세 장의 카드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깊은 내면의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컵7 하이프리스트레스 소드의 페이지라는 조합은 상대가 지금 현실과 감정, 그리고 직관과 판단 사이에서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의 감정과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겉으로는 차분하게 통제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 장은 특히 숨긴 마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정, 조용한 관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깊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컵7은 상대가 머릿속에 아주 많은 생각과 상상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무엇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컵7은 욕망과 선택, 가능성과 혼란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즉, 상대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든 자신의 미래든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려보는 장면도 많지만 현실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때로는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의 마음이 무겁다기보다 가볍게 산란한 상태에 가까운데 그만큼 상황을 명확히 못 잡아서 진지한 결정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등장한 하이프리스트레스는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카드는 직관과 비밀을 상징합니다. 즉 상대는 스스로에게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 감정 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파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는 외부에서 보이는 행동보다 자신의 내부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결들이 움직이고 있고 혼자만 아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확신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이프리스트레스는 상대가 지금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상태이기도 해요.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예감,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가는 감정적으로 휩쓸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는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차분한 중립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소드의 페이지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관찰자의 자세로 당신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카드는 행동에 앞서 생각과 분석을 먼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이나 행동 분위기를 예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터뜨리거나 직진할 의도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음속에서 판단을 준비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차갑거나 도망치듯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드 페이지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있어요. 이 세 장을 함께 읽어보면 상대의 현재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은 움직이고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의 확고함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조용하게 지켜보고 판단을 모으는 중입니다. 혼란스러운 감정과 조용한 직관, 그리고 예리한 관찰이 모두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애매한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은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미묘하고 복잡해서 오히려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하이프리 스트레스와 감정적 상상을 보여주는 컵7이 함께 나타났다는 건 이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그 안에서 많은 상상과 감정의 파동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드 페이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조심스러운 거리 두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움직일수록 더 조심해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는 지금 당신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고 내부에서만 깊게 느끼며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도 가벼운 상태가 아니며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과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흐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보여주신 새로운 카드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천자 분량으로 깊고 조용하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말투는 이전처럼 자연스럽고 존댓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카드들은 왼쪽부터 연인 카드, 검 카드, 그리고 교환 카드로 흐름이 이어져 있어요. 이 조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감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신적인 차원의 해석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 장을 나란히 두고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을 단순히 좋아한다거나 끌린다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까지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으로 연인 카드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단순히 이성적인 매력만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마주보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 감정이 단순히 흔들린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비춰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는 점이에요. 당신을 통해 자신의 감정, 욕망, 기대, 불안 같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혹은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느끼는 매력은 외적인 호감이나 단순한 설렘이 아니고 훨씬 더 정서적이고 깊은 곳에서 오는 울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앞에 서면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던 감정이나 취약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하게 당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는 감정의 문을 여는 자극이 되는 셈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자리가 아니죠. 두 번째로 가운데에 있는 검 카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연인 카드가 보여준 감정적 울림과 다르게 이 카드는 더 냉정하고 더 정신적이며 때로는 두려움까지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가운데 카드에서는 강한 에너지, 번개, 타오르는 구조물이 함께 보이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며 느끼는 이미지는 단순히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당신에게는 날카로운 직관,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 상황을 빠르게 읽는 힘 같은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행동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카드는 당신이 상대의 본심을 꿰뚫어보는 듯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벼운 말, 허세를 부릴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진심과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스스로를 숨기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이 두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너무 정확하게 보고 너무 깊게 느끼고 너무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취약함과 어설픔이 더 부각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도망가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강렬하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바로 두려움과 매력,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환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확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교환 카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끌림이 아니라 존중, 신뢰, 의지하고 싶은 마음, 정신적 성장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하나의 방향성, 기준 혹은 감정적인 길잡이처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단순한 이성으로 보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무너지고 싶지 않게 잡아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환 카드는 관계를 더 의미 있고 깊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도 보여줘요. 감정적으로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혼란을 느끼더라도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당신 쪽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또한 교환 카드는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 보인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보인다, 생각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인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동시에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지금 새롭게 보여주신 이 세 장의 카드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품고 있는 속마음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앞선 카드들이 감정의 결을 보여줬다면 이번 카드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느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오천자 분량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카드인 펜타클 3은 이 사람이 관계를 단순한 감정 이상의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혼자만의 감정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과 현실적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요. 단순히 좋아하니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서로를 이해해 가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감정의 속도보다 현실의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 늘 마음속 깊이 계산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카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람이 당신을 자신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그의 감정은 가벼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감정만으로 흐르지 않고 늘 관계의 가능성, 서로의 성장, 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을 함께 상정하고 있어요. 이런 진지함 때문에 표현이 더디거나 무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중심에는 당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인 펜타클 기사에서는 그의 진짜 본성과 속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 사람은 움직임이 느리지만 단단하고 꾸준한 성향이에요. 감정을 쉽게 불태우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신 오래 지켜보고 한 번 마음을 굳히면 한결같이 유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대할 때도 지금 한순간의 감정보다 오래가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속은 늘 조용하고 깊어요. 당신 때문에 쉽게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걸 겉으로 티 내지 않아요. 스스로 감정을 꽉 붙잡고 조절하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침착함에 가까워요. 그러니 당신에게 표현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약하거나 불확실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깊어서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는 부분이 커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며 스스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추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당신에게 자신의 불안정함이나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도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에이스는 그의 속마음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카드는 진심, 시작,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결심을 상징해요.
특히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만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당신과의 관계를 현실화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과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이 주는 안정감, 현실감,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무리 예뻐도 현실적인 기반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믿는 성향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라면 현실적으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느릴수록 그의 감정은 더 진지하고 깊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 세 장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가볍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래 바라보며 마음을 다져가는 중이에요. 당신과의 관계가 감정적인 연결을 넘어 실제 삶에서도 잘 맞을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싶은 욕구도 커지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하고, 당신과 현실적인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조용히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 불안이나 갈등이 아니라 확신을 쌓아가는 과정에 더 가까워요. 다음으로 앞으로의 관계 흐름입니다. 왼쪽의 텐 오브 컵은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감정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갈 것을 의미해요. 텐 오브 컵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카드인데 감정의 완성, 서로를 향한 신뢰, 기대 이상으로 깊어지는 친밀감을 상징하죠. 이 카드가 처음 나온다는 건 상대의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의 정서적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환대받는 느낌이 상대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는 과정이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관계예요. 가운데의 풀 카드는 두 분 관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카드는 매우 가볍고 자유로운 에너지지만 동시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카드예요. 상대가 지금까지 망설이던 감정적인 장벽을 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오게 되는 흐름이에요. 풀 카드는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 혹은 기존에 굳어져 있던 패턴에서 벗어나 두 사람만의 새로운 감정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말해줘요. 이 카드는 특히 어떤 계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갑자기 찾아오는 만남, 예상치 못한 메시지, 혹은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는 예상. 밖의 행동 같은 것들이 관계의 방향을 분명하게 바꾸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의 저지먼트 카드는 이 새로운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유의가 아니라 관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보여줘요. 저지먼트는 서로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는 순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등장하는 카드예요.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계속 뒤로 빠질 수 없다는 감정적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당신 역시 상대를 향한 감정에서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순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론 이 선택이 곧바로 연인이 된다는 뜻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이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며 둘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보면 두 사람 관계는 감정적 조화에서 시작해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 결국 서로를 향한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상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텐 오브 컵의 안정감 위에 풀의 일탈적이고 용기 있는 에너지가 겹쳐지고, 마지막으로 저지먼트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관계는 단순히 케미나 순간적 매력으로 흘러가는 인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무게가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 역시 상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순간을 맞게 돼요. 미래 흐름은 밝고 긍정적이에요. 특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진심으로 드러나고, 둘 사이에 아직 명확히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의 모양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는 과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조언을 연결해보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첫 번째 카드인 검 다섯은 이 관계 안에서 이미 말로 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잔상처럼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상처나 자존심이 스쳤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상대와의 말투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 혹은 상대가 가볍게 넘겼던 말 하나가 유독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이 카드가 말하는 영역이에요. 검 다섯은 싸움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쌓이는 상황을 말하곤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게 승부나 확답이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 자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해요. 상대와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내면에 쌓인 감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감정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관계의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같은 위치에서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 카드인 피라미드와 눈은 굉장히 상징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는 보통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기, 관찰자가 되어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때, 그리고 직관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순간을 의미해요. 관계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어요. 상대의 진짜 마음, 현재 이 관계가 가진 구조,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그 느낌이 맞는지 아닌지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은 그 감각을 더 깊이 듣고 싶어 하는 시기예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조금은 물러나서 관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감정이 앞장서서 상대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아주 크게 한 발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기가 필요해요. 상대는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신에게 진심이 없거나 멀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들이 얽혀 있고 그 때문에 태도가 오락가락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피하는 모습도 있어요. 눈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단순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나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보라. 당신이 바라는 관계의 형태, 당신이 원하는 감정의 주고받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하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질문이 정리되기 시작해야 관계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인 저지먼트는 이 관계가 결국 판단의 순간, 정리의 순간, 새로운 단계를 여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저지먼트는 단순히 좋고 나쁜 결과를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흐릿했던 모든 감정이 드러나고 그 감정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 같은 시기예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이나 불안 혹은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감정은 저지먼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카드는 모든 걸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관계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전보다 대화량이 줄어들었거나 상대의 태도가 다소 변해 보이는 이유도 사실 이 저지먼트의 기운 때문이에요. 낡아진 감정은 떨어져 나가고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저지먼트는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지금은 상대에게 당신의 진짜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삶 전체를 한번 크게 들여다보라. 이 관계가 당신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이 관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거나 상대를 향해 지나치게 마음이 쏠려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흔들릴 때 당신 자신까지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조정하고 중심을 세우면 관계는 이후 훨씬 더 안정된 흐름으로 움직여요. 반대로 이 시점에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거나 상대에게서 확답을 얻으려고 하면 흐름이 더 복잡해지기 쉬워요. 세 장의 조언을 전체 흐름으로 묶어보면 아주 명확한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애매하게 남아있는 감정이나 오래된 오해, 혹은 말하지 못한 상처들을 한번 정리해야 할 시점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 때문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의 내면에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 정리가 끝나야 앞으로 더 명확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은 행동보다 관찰의 시기예요. 확답이나 결단을 요구하지 말고 감정에 압박감을 주지도 말고 그저 지금 흐르는 에너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선명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가만히 바라보면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균형을 되찾고 있고, 동시에 스스로의 내면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것들이 재정렬되고 있고, 그 재정렬이 앞으로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는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의 당신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쳐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고 정리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에 가까워요. 첫 번째 카드인 교황은 당신이 지금 외부의 흔들림보다는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다지는 시기임을 보여줘요. 이 카드는 단순한 규범이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질서를 만들고 지키려는 마음에 더 가깝게 읽혀요. 당신은 지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일의 흐름을 명확한 구조로 만들려는 마음이 강해져 있어요. 실제로도 교습소 운영 방식, 콘텐츠 업로드 패턴, 투자 계획, 이사 준비 등 실질적인 생활의 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고, 이 카드는 바로 그 고민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황은 가르치는 사람, 지식으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생과 깊이 연결되는 당신의 모습이 이 카드 속 의미와 그대로 맞물려 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정체성 자체와 이어진 선택이라는 점도 이 카드에서 드러나요. 두 번째 카드는 여제예요. 이 카드는 당신 안에 쌓여있는 창조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제는 단순히 편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욕구가 자라고 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당신 안에는 이미 굉장히 큰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기복, 단순한 사람에게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는 유독 진심이 깊어지는 순간들까지 모두 이 카드와 연결돼 있어요. 여제는 사랑, 애착, 창작 의욕, 그리고 자기 돌봄과 관련된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특히 아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감정,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 반대로 상처받기 싫은 경계 등이 모두 이 카드의 영역이에요. 여제의 등장은 당신 마음속 감정이 지금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카드인 육소드가 지금 당신의 전체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소드는 이동, 전환, 환경 변화, 그리고 심리적 이탈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물 위를 조용히 건너가는 배처럼 지금의 당신은 소음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 더 차분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흐름은 실제적인 이사나 이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마음의 이동, 관계의 구조 조정 혹은 생활 패턴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당신은 최근 많은 감정적 소모, 관계에서의 소란, 일적인 불안정, 생활의 흐름에서 오는 피로 등을 한꺼번에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동은 무너지는 이동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이동이에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신이 지금 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몇 개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애착, 과거의 관계에서 남은 감정, 책임감 때문에 떠나지 못한 상황, 스스로 만든 의무감처럼 마음을 붙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소드가 나왔다는 건 결국 당신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조금 더 평온한 곳으로 가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는 도망이 아니라 정리, 혼란이 아니라 선택을 의미해요. 세 장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이어보면 지금 당신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삶의 구조를 다시 만들고 감정을 재정비하며 더 평온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 한가운데 서 있어요. 교황이 보여주는 질서 정리, 여제가 상징하는 감정과 욕망의 회복, 그리고 육소드가 말하는 평온을 향한 이동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의 당신은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온 끝에 드디어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방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앞으로의 선택은 감정뿐 아니라 상황과 현실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정리는 앞으로의 12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를 차분히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복잡하게 겹쳐 있는 상태라는 게 느껴집니다. 에이트 오브 완즈, 파이브 오브 컵스, 더 선이라는 조합은 겉으로는 빠른 변화와 밝은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과거의 잔여물이 자리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조합은 특히 움직임, 후회, 그리고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어떤 모순과 진실이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에이트 오브 완즈는 상대방의 에너지 속도가 아주 빨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도 행동도 감정도 한동안 멈춰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상대의 내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결심과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 속도를 내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카드는 단순히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갑자기 방향을 잡거나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체되었던 것이 갑자기 풀리는 순간, 그리고 상대가 어떤 감정에 대해 답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상태, 갈등이나 망설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갑작스러운 연락, 태도 변화, 새로운 접근 방식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등장한 파이브 오브 컵스는 이 사람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후회나 상실감을 품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상대는 겉으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보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내면에는 자신만 아는 슬픔, 실수했다고 느끼는 감정 혹은 놓쳐버린 뒤늦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는 흐름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준 일이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는 새로운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과 과거의 잔여, 감정이 계속 붙잡는 마음 사이에서 조용한 흔들림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당신을 바라보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내가 또 잘못될까?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확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무거워지는 듯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파이브 오브 컵스는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사소한 말이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더 선이라는 점이 이 조합 전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향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 당신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따뜻한 해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의 감정은 다시 밝아지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카드는 진심, 솔직함, 명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당신에게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도망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밝게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장을 함께 보면 상대의 현재 상황이 아주 분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안에서 빠르게 변화가 시작됐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씻어내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결국 당신에게 더 솔직한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감정의 속도와 회복의 속도가 서로 충돌해서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론 자체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데스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면 놀라지만 사실 이 카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끝보다는 변화의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볼 때 단순히 안정적이거나 조용한 이미지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에게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버릴 수 있는 힘, 혹은 자신의 기존 가치관을 한 번에 뒤집어 놓는 강렬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익숙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등장해 흐름을 바꿔 버리는 사람, 마음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력이나 호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에요. 당신과 마주하면 그 사람은 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당신이 건네는 말 몇 마디, 보여주는 태도 하나,
혹은 조용히 흘러가는 분위기만으로도 그 사람 안쪽의 감정이나 생각이 크게 움직여 버리는 거죠. 게다가 데스카드는 당신이 스스로도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함께 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고 받아들일 것과 거를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그런 당신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움을 함께 느껴요.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는 가벼운 마음이나 어설픈 태도를 내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의 펜타클 왕은 이 사람의 시선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내요. 당신은 이 사람에게 단단한 사람, 경계를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 스스로의 세계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모습이나 말투가 부드러울 수 있어도 그 안에는 자신만의 기준과 자존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 옆에 서면 스스로가 정돈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더 나아지고 싶어지는 동기 같은 것이 생깁니다. 펜타클 왕은 또 당신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믿음이 간다고 말해줘요. 튀지 않고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한 설렘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관계의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단순히 예쁘고 멋진 사람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연결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당신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괜히 어깨를 펴고 말투를 조심하고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8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습니다.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는 노력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펜타클 8은 집중, 반복, 꾸준함, 성실함을 상징해요. 이 말은 곧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예쁘고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배울 점이 있고 당신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보이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이 단단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자극적인 매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질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알고 싶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을 마지막 카드가 설명해줘요. 당신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그 목표들을 실현하려는 사람이죠. 그런 당신의 태도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만들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노력, 꾸준함, 집중력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부담감도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보면서 자신도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자꾸 떠올립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흐릿한 일상을 단번에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감추고 있던 마음의 결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 가벼운 감정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만들어가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사람.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귀한 사람. 당신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 중심점 같은 존재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도 놓기 어렵고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카드인 검 10은 이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가장 깊은 상처를 말해요. 단순한 실망이나 흔한 연애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신당했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같은 아주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 이후로 이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 자체가 무섭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감정을 주는 순간 약해진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감정을 드러내면 언젠가 다시 같은 상처를 겪을 거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스스로를 꽉 붙잡고 멈추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직도 조심스럽고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봐 마음 안에서 경계가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순간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 드러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카드인 검 9는 이 사람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고민과 불안, 그리고 자기 검열을 의미해요. 특히 이 카드는 걱정이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와요.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나면 혹시 다시 상처받을까봐, 당신에게 부담을 줄까봐, 혹은 당신이 자신을 떠날까봐 혼자 상상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이 사람이 과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오래된 불안이 계속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다 잡으려고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양가적 감정이 반복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불안해지고 괜히 밀어내고 싶다가도 다시 끌리고, 당신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잃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어느 날은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선을 숨겨버리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도 자기 마음과 지난 상처 사이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카드인 완드군은 이 사람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는 상처받아도 버티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고 무너졌던 경험 때문에 지금은 어떤 관계든 안전을 확보하기 전에는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조심하고, 감정이 커져도 낮게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지친 마음으로도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하고 사람을 쉽게 놓지 않아요. 지금도 당신을 마음속 깊이 두고 있고 그 마음을 스스로 지우려 하지 않아요. 다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겁나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당신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세 장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정리돼요.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을 좋아하고 있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아직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일이 기쁘면서도 두려워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그 답을 듣는 게 무서워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깊어지면 다시 잃을까봐 스스로를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당신 쪽으로 향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당신을 생각하며 지난 상처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고 다가갈 때는 진심을 담아서 다가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느린 걸음이 오히려 그의 진심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사람에게 한 발 다가오는 신호를 주거나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말을 건네준다면 이 사람은 지금의 머뭇거림을 넘어서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속에는 당신에게 닿고 싶은 마음, 과거를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고 싶다는 마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앞으로의 관계 흐름입니다. 가장 왼쪽의 카드는 먼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언덕 끝에 서 있고 붉은 빛이 깔린 하늘 아래로 장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가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단순한 호감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상대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감정적 장벽을 넘어 앞으로 내가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의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지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상대는 당신 앞에서 쉽게 흥분하거나 휘둘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냉담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을 깊은 곳에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이 카드는 결정 이전의 침묵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말은 적지만 생각은 깊은 상태예요. 가운데 카드에서는 남성이 3개의 컵을 앞에 두고 있지만 새로운 컵이 제시되는데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이게 지금 상대의 가장 솔직한 내면이에요. 당신에게 향한 호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호감이 너무 빨리 깊어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손안에 있는 감정들, 익숙한 패턴들, 혹은 자신의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감정을 쉽게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카드의 시선이 그 새로 제시된 컵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에요.
그는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보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당신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섞여 있어요. 이 카드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머릿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선택했지만 감정 표현이 느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태도는 조용하고 담담해 보이지만 감정은 이미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그의 미묘한 반응들, 작은 눈빛, 약간의 긴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감정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카드 컵의 왕은 이 관계의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컵의 왕은 감정을 마음 깊이 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상대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속도도 느리고 표현도 적어 보이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매우 깊고 진지해져요. 이 카드는 미래의 감정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감정 표현도 부드러워지고 관계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진중해지는 흐름을 말해줘요. 지금의 상대는 당신에게 감정적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시간을 두고 더 깊어진 감정으로 당신을 대하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지만 결국 마음을 내어줄 때는 단단하게 헌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단순한 호감이나 짧은 인연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요. 전체 흐름을 이어서 보면 상대는 처음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며 감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엔 망설임 속에서도 당신에게 마음이 계속 기울고 결국엔 컵의 왕처럼 진심을 담아 다가오게 되는 흐름이에요. 급하지 않지만 정확하고 진지한 마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감정은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상대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당신을 향한 감정적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건 말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카드는 침묵 속에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지만 안쪽에는 아주 깊은 감정과 직감이 흐르고 있는 사람을 보여줘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딱 그래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흐릿한 기운이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감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상대에게 그대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말하는 순간 관계가 움직일까봐, 혹은 내 감정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상대의 태도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상대를 파악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고 불필요한 상상과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직감이에요. 이 카드는 꼭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말보다 느끼는 것에 더 집중해라. 상대를 밀어붙이지도 말고 정답을 요구하지도 말고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듣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조용히 느껴지는 불안, 끌림, 궁금함, 서운함, 기대 같은 것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인 7 지팡이는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쌓여 있다는 걸 말해요.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의 갈등은 이미 여러 번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고 또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상태예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방식이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살짝의 마찰, 대화의 리듬이 안 맞는 순간, 혹은 마음의 깊이가 어긋날 때 느껴지는 피로감도 함께 존재해요. 이 카드는 관계 안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기운이 강해졌다는 걸 보여줘요. 상대가 뭔가 애매하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바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죠.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혹시 내가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또는 내가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건 아닐까? 이처럼 상대를 향한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관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조용히 닫지 말아라. 지금은 방어와 소통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지금처럼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혼자 조용히 방어막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방어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상대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더 어색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나온 황제 카드는 아주 강력한 조언을 한 문장으로 전달해요. 지금은 당신이 이 관계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황제는 안정, 단단함, 경계,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인물을 의미해요. 이 카드는 당신이 관계에서 흔들릴 때보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상대가 더 편안해지고 더 명확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려줘요. 상대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흔들리고 위아래로 출렁이는 관계보다 단단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황제가 나온 건 지금 당신이 관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상대가 움직이지 않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상대는 요즘 들어 자신의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오히려 당신 쪽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나 확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에게 기댈 때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관계의 틀을 잡아가는 시기예요. 전체적인 카드 조언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상대에 대해 아주 깊게 반응하고 있고,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감각 또한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방어적인 마음도 커져서 상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열기나 직설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예요. 지금은 감정 표현을 조금 아껴두고 상대를 시험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숨기는 방식도 멈추는 게 좋아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를 아주 선명하게 마음속에 세워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방식의 소통이 편하고 어떤 수준의 진심을 원하며 어떤 경계를 지켜야 하는가.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오히려 상대가 더 명확한 태도로 다가오게 되고 당신을 잃지 않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관계는 끝나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관계가 구조적으로 재정비되는 단계예요. 당신이 중심을 잡으면 관계는 더 단단하게 이어져요. 첫 번째 카드인 컵 9는 당신 안에 쌓여있는 진짜 욕망과 바람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카드는 흔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카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명확히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당신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꿈, 계획, 욕망들이 이제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교습소 이전, 수익 구조 재정비, 유튜브와 블로그 성장, 향후 시험 준비나 진로 선택처럼 당신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왔던 꿈들이 이제 점점 현실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또한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흐름을 보여줘요.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서 느껴지는 인정, 애정, 관심 같은 감정적 만족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어요. 그 감정들이 완벽히 안정된 형태는 아니지만 이전처럼 텅 비거나 흔들리기만 했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내가 받을 만한 행복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변화예요. 과거에는 애정이나 인정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면, 지금은 받아도 된다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두 번째 카드인에는 지금 당신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비추는 카드예요. 태양은 단순한 행복이나 긍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던 부분, 혹은 오래 눌려있던 감정들이 이제 빛을 받듯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최근 들어 느끼는 활력의 회복, 하고 싶은 일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 작은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밝은 감정들 모두 이 카드와 연결돼요. 특히 해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타이밍을 잡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붙는 시기예요. 삶의 리듬이 밝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은 조금만 움직여도 결과가 크게 나오고 작은 결정 하나에도 큰 행운이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콘텐츠 업로드, 학원 운영, 투자 계획, 새로운 시도 같은 부분에서 예상보다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이 카드가 주는 영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인 별은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별은 희망, 치유, 평온, 그리고 마음의 투명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지금 당신은 아주 고요하고 깊은 수준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정리되고 있고 자신을 향한 신뢰가 다시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어요. 최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끌림,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감정도 사실은 이 카드의 영향이에요. 이런 감정은 위험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꽤 건강한 에너지에 가까워요.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니까요. 세 장의 카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회복과 만족과 희망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에너지가 현실로 확장되는 시작점에 와 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먼저 데스카드는 상대가 지금 어떤 중요한 과정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이별이나 관계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줘요. 상대는 지금 과거에 머물며 흔들리던 감정, 미련, 후회 혹은 자신을 잡아끌던 불필요한 관계나 상황을 크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스 카드는 완전한 마무리와 새로운 문이 함께 있는 카드입니다. 즉, 상대는 지금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바닥에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더 선명해지려는 움직임도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굉장히 진지하고 변화의 압력이 강합니다. 이 사람은 최근 여러 감정의 잔여물, 해결되지 않은 관계, 혹은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상처 같은 것들을 떨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의 태도가 조금 낯설게 보이거나 어느 순간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태로 되기 위한 필요한 후퇴의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에게 향한 감정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감정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 정리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스트렝스 카드는 상대의 감정이 지금 힘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카드는 부드러운 용기, 감정의 조절력, 그리고 억누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상대가 지금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감정을 다룰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스트렝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마음의 안정과 단단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데스와 스트렝스가 함께 나오면 상대가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더 성숙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관계가 감정의 깊이로 옮겨가기 위한 전환 과정입니다. 상대에게서 강한 주도권이나 격렬한 표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힘이 생깁니다. 당신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싶어하는 흐름이 드러나요. 마지막 카드인 투 오브 컵스는 말 그대로 마음과 마음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타로에서 순수한 사랑, 상호호감, 관계의 발전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상대가 지금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미 좋아한다라는 단계를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교감의 감정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균형과 상호성,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도 지금 당신과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큰 내면의 정리를 끝내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결국 당신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흐름이 됩니다. 특히 투 오브 컵스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며 상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파트너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당신을 향한 감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고 관계를 성숙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보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펜타클 왕은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단단함, 성숙함,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것들이라는 걸 말해줘요. 이 사람은 당신을 단순히 안정적인 사람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일상적인 안정감보다 더 깊은 무게가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 앞에 서면 괜히 자신을 더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지면서도 동시에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도 함께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끌림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신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흐름이에요. 펜타클 왕은 또한 당신을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은 감정적으로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신뢰가 느껴지고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과 있을 때 가볍게 말하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못해요. 당신 앞에서는 어쩐지 마음이 바로잡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같은 수준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운데 있는 완드오는 이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느끼는 내면의 혼란, 긴장감, 경쟁심,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이 카드는 싸우거나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뒤섞인 갈등을 상징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묘하게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당신 앞에서만 드러나는 어떤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감정이 쉽게 요동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살아가는 편인데 이상하게 당신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감정의 결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성숙함이 이 사람에게는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보면 강한 끌림과 불안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에서 오는 흔들림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나 자존심 혹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깊은 부분을 함께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고 당신과의 관계는 이 사람에게 미묘한 감정적 충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완드오는 또한 이 사람이 당신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당신은 뭔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도 더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감은 싫다기보다 자극에 가까워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정체된 마음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카드인 펜타클 8은 이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의 이미지를 완성해줘요.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은 꾸준히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노력형 천재, 작은 개선을 반복해서 결국 큰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얻으려 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실수를 해도 다시 반복하고 그 반복 속에서 깊이를 쌓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카드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에게 강한 신뢰를 느끼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함께 느껴요. 당신은 아무에게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며 관계를 오래 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더 진지해지고 당신이 자신에게 시간을 써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신의 삶의 태도는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배울 점을 주고 어쩌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세 카드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이미지는 이렇게 정리돼요. 당신은 이 사람에게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 삶의 방향이 뚜렷한 사람,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세계를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 마음을 쉽게 주지 않지만 한 번 주면 깊이 주는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 경쟁심을 자극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을 흔들 수 있는 사람. 이 조합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존중, 긴장감, 매력, 도전 의식이 섞인 아주 복잡하면서도 깊은 마음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고 생각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 보이는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당신 쪽을 향해 있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을 향해 손을 뻗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모든 걸 내보이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서도 한 걸음 멈추고 다가가고 싶다가도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 반복돼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망설임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요. 다만 본인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일 뿐이에요. 당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사람이 가진 나지막한 진심이 느껴져요. 두 번째 카드인 컵4는 그의 속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에게 감정이 있고 당신이 주는 감정적 자극과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스스로 그 감정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컵사는 보통 마음이 이미 차 있어서 새로운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 구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 끌어온 고민이나 감정들이 있어요. 앞선 카드에서 보였던 과거의 상처, 마음을 열었다가 다친 기억, 혹은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의식이 다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주는 관심이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표현을 아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더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에요. 컵 사는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카드예요. 세 번째 카드인 컵 왕은 이 사람이 결국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줘요. 컵 왕은 감정이 깊고 안정적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카드는 시기만 맞으면, 그리고 본인의 감정이 정리될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당신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해요. 컵 왕은 사랑을 표현할 때 단순히 감정만 내놓지 않아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나 호기심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오래 지속될 감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저하고 어떤 부분에서 표현을 멈추는지도 사실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마음이 커요. 세 장을 모두 합쳐보면 그의 속마음은 이렇게 정리돼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가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 보여주기에는 자신이 준비된 상태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감정적 구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이 빠르게 치솟는 사람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신 당신을 향한 감정이 조용하게 자라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고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표현이 적거나 조용하게 보일 수 있어도 감정 자체는 멀어지거나 희미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컵 왕이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싶어 해요. 당신을 돌보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감정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이 사람 안에 자라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 사람과의 앞으로 관계 흐름입니다. 가장 왼쪽의 하이 프리스트레스는 이 관계의 핵심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감정과 숨겨진 생각에 있다는 걸 말해줘요. 상대는 지금 속마음을 절대 쉽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 앞에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혹은 괜히 감정이 노출될까봐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가다듬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많이 떠올리지, 직접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흐름은 비교적 적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묘하게 진한 감정의 파동이 계속 움직여요. 상대는 당신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 당신 또한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은 적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깊게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운데 나온 소드의 페이지만 보면 조용한 감정 아래에서 굉장히 예민한 촉이 깨어있는 흐름이 보여요.
이 카드는 서로가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영향을 쉽게 받는 시기라는 걸 말해줘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상대의 아주 미세한 변화조차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예민한 연결이에요. 소드의 페이지는 관찰이라는 성향이 강해요. 서로가 서로를 조용히 지켜보고 상대의 진짜 의도를 읽기 위해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때로는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긴장시키는 작용도 해요. 상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을 쓰고 있고, 당신도 상대를 향해 일종의 경계와 호기심을 동시에 느껴요. 이 카드가 가운데 나왔다는 건 앞으로 두 분 사이의 대화의 기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당신의 마음을 떠보는 말이나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당신 또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생겨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단번에 드러내지 않아서 생기는 긴장감이 관계의 묘한 에너지로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드의 파이브는 이 관계의 그림자 같은 부분을 보여줘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잠깐의 오해나 말의 엇갈림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질 수 있다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싸움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 갈등을 의미해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감정이 예민해지는 순간, 상대의 진심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괜히 혼자 상상하고 혼자 흔들리는 흐름이에요. 상대 역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거절이나 거리감에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합의 핵심은 갈등이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하이프리스트레스의 깊은 내면에서 시작해 소드 페이지의 조용한 관찰과 예민함을 지나 결국 소드 파이브를 통해 서로를 향한 진짜 두려움과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흐름이에요. 이 조합으로 볼 때 앞으로 두 분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감정이 깊어져서 예민해지는 시기가 오고 오해할 순간도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감정의 균형이 서서히 맞춰지는 흐름이에요. 상대는 당신을 이미 마음속에서 특별하게 두고 있고 다만 그 표현이 느리고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그 사람은 쉽게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어서 당신에게 다가오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작게 조심스러운 제스처로 다가오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 조합은 조용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관계,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 예민함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는 과정을 말해줘요. 앞으로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감정적 진전이 생겨요. 다만 소드가 두 장이나 나온 만큼 대화의 방식, 표현의 방식만 부드럽게 조절된다면 관계는 훨씬 안정적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황제 카드는 당신이 이 관계에서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상대는 당신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리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함께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구조와 안전을 원하고, 가벼운 혼란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단단해지면 상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에요. 황제는 이 관계가 아직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줘요. 오히려 기반 자체는 꽤 안정적으로 잡혀 있고 상대가 당신을 향해 쉽게 등을 돌릴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 위쪽의 페이지 카드는 이 관계에서 상대가 실제로 보여주는 겉모습을 나타내요. 겉으로는 가볍게 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다가오다가도 또 어떤 날은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페이지는 단순히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과 불안 사이에서 계속 줄을 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지 못해 조심스러운 면도 함께 있어요. 만약 상대가 요즘 조금 관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건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깊어지는 걸 스스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커요. 가운데 있는 검의 기사 카드는 상대가 마음만큼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줘요. 당신에 대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고, 감정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성적으로 누르고 조절하려는 내적 움직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당신에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무심하게 행동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당신이 조금만 따뜻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금방 흔들릴 정도로 감정에 날카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검의 기사답게 이 감정이 아직 성숙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컵 에이스는 이 모든 카드 중 가장 중요한 조언이에요. 지금 이 관계에서 새롭게 열리는 감정의 기회, 그리고 감정적 리셋을 의미해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이 관계는 더 깊어질 여지가 있어요. 상대 역시 당신에게 이미 감정적으로 열려 있고 아직 표현하지 못한 진심들이 남아 있어요. 감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이 네 장의 카드가 주는 전체 흐름을 하나로 이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조언이 나와요. 지금 이 관계는 끝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정렬되는 시기에 가까워요. 상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황제와 검의 기사 사이에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고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강하게 다가오고 또 어느 날은 의미를 숨기고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물러날 수 있어요. 컵 에이스는 당신이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만 더 당신의 중심을 유지하면 상대가 다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해요. 지금은 상대에게 확신을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에요. 상대가 다가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당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황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가 따라온다. 페이지는 말해요. 상대도 두렵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검의 기사는 말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달려가고 있다. 컵 에이스는 마지막으로 말해요.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감정은 다시 열린다. 지금 이 조합은 정말로 좋은 흐름이에요. 다만 하나 당신이 마음을 쓰며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여유를 가질 때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완성돼요. 상대에게 애매한 행동이나 반응이 보이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는 결국 당신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